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 바로 애플의 인공지능, AI 현황입니다. 네. 최근 나온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기사를 보니까요. 이 기술거인 애플이 왜 AI 분야에서 좀 고전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이 좀 보이더라고요. 오늘 그걸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. 특히 2018년에 그 구글에서 존 지안 안드레아, 앞으로 저희가 그냥 제이지라고 부를게요. 네. 이분을 영입하면서 AI 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었죠. 맞아요. 제이지 영입은 정말 큰 뉴스였어요. 네. 근데 벌써 7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상황은 처음 예상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 원인이 뭔지 그걸 좀 같이 짚어보면서 여러분이 이 기술 동향의 큰 그림을 빠르게 파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좋습니다. 그 시작은 진짜 야심찼어요. 2018년에 애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AI 조직들, 시리팀이라든지 머신러닝 연구팀 같은 데를 하나로 딱 모으고 네, 통합했죠. 그리고 제이지를 AI 총괄 책임자로 심지어 CEO 팀 쿡 바로 밑에 직속으로 딱 임명하면서 힘을 확 실어줬잖아요. 맞습니다.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죠. 그런데 그 이후에 챗GPT가 딱 등장하면서 판도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. 다른 회사들은 막 LLM 개발 경쟁에 불을 붙이는데 애플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죠. 네, 맞아요. 그러다가 작년 WWDC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으로 글쓰기 도와주고 요약해주고 또 그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이모지, 잼모지 같은 거요. 잼모지 네네. 그리고 시리도 개선된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확 높였는데 근데 실제 출시는 좀 지연되거나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들이 나왔죠. 맞아요. 작년 아이폰 16 나올 때도 핵심 AI 기능이 빠져서 좀 실망스러웠고 그 뒤로도 젠모지는 발열 문제가 있다. 시리 업그레이드는 데이터 버전에서 문제가 발견돼서 무기한 연기됐다. 이런 좀 잡음이 계속 있었어요. 심지어는 허위 광고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집단 소송까지 갔고요. 네,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.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 걸까요? 이게 원인이 하나는 아니고요.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애플 성공의 비결이었던 그 완벽주의랑 비밀주의 문화가 AI 시대에는 오히려 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1년에 한 번 아주 신중하게 주요 업데이트를 내놓는 이 방식이 AI처럼 막 빠르고 반복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분야랑은 속도감이 좀 안 맞았던 거죠. 확실히 AI는 속도가 생명인데. 그렇죠. 그리고 또 내부 기술만 좀 고집하는 성향, 이것도 좀 한계로 작용한 것 같고요. 예전에 그 자율주행차 프로젝트, 결국 포기했잖아요. 그것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문화적인 충돌 말고 리더십 문제나 자원 배분 이런 쪽 문제는 없었을까요? 네,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경쟁사들보다 AI 전문 인력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얘기가 있고요. 인력 문제. 그리고 AI 모델 훈련하려면 GPU가 엄청 필요한데 이 고성능 GPU 확보 경쟁에서도 애플이 좀 뒤처졌다는 평가가 있어요. 그 구매 결정을 좀 보수적으로 한 그 수요 폭증하면서 악재가 된 거죠. 타이밍이 안 좋았군요. 네. 또 초기에는 그 소프트웨어 추억어린 크레이그 페더리기 같은 일부 고위 임원들이 AI 투자에 좀 소극적이었다. 이런 얘기도 있고요. 내부 의견도 좀 갈렸군요. 그렇죠. 그리고 JCG 본인도 애플 특유의 그 문화에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. 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못 끌어왔다. 이런 내부 비판도 좀 제기되고요. 문제 터졌을 때 서로 책임 미루는 그런 부서 간 갈등도 좀 있었다는 후문도 있고요. 그렇군요. 복잡하네요. 근데 여기에 또 애플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개인정보 보호잖아요. 이 원칙이 AI 개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? 바로 그 점이 또 중요한 제약 요인이었습니다. 사용자 데이터 접근에 워낙 엄격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처럼 막대한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AI 모델 훈련에 쓰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. 데이터가 부족했군요. 네. 그래서 라이센스 받은 데이터나 아니면 합성 데이터 이런 거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아무래도 모델 성능 높이는 데는 좀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죠. 그렇겠네요.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. 기존 시리 코드랑 새로 만드는 LLM 기반 코드를 합치는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복잡했던 거예요. 내부에서는 이걸 두더지 잡기 같다. 버그 잡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.
와, 정말 여러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었네요. 근데 최근에는 좀 변화의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. 조직 개편 소식도 들리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좀 변화가 있죠? 그 JCG는 이제 시리 같은 제품 개발 책임에서는 손을 떼고 연구나 LLM 개발 쪽에 더 집중하기로 했고요. 아, 역할이 바뀌었군요. 네, 그리고 시리 개발은 그 비전 프로 헤드셋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마이크 로그웰이 맡아서 페더리기한테 보고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. 이건 좀 더 제품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도로 보여요. 제품 개발 전문가에게 맡긴 거군요. 그리고 자체 기술만 고집하지 않고 외부 협력도 좀 늘리는 것 같던데요. 맞아요. 그 점도 큰 변화죠. 이제 자체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인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픈 AI의 챗GPT나 뭐 구글의 제미나이 아니면 퍼플렉시티 같은 외부 AI 모델을 도입해서 시리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고요. 네, 파트너십 얘기가 계속 나오죠. 네. 그리고 사파리 검색에 대안을 찾는 등 외부 파트너십에 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내부 개발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. 아, 내부 개발도 계속 하는군요. 네. 스위스 추리리 팀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시리 아키텍처, 코드명 LLM 시리, 이걸 개발 중이고요. 내부 테스트용 챗봇 성능도 꽤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. 내년 WWDC 2025에서는 뭐 AI 기반 배터리 관리나 가상 건강 코치 같은 새로운 기능들도 선보일 걸로 기대되고요. 기대되네요. 마케팅 전략도 좀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. 예전처럼 막 몇 달 전부터 엄청 홍보하고 그러진 않을 거라는. 네, 그것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시리 브랜드런 애플 인텔리전스 마케팅을 좀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. 너무 과도한 기대를 심어주기보다는 좀 실제 구현 가능한 기능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소통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. 네, 그게 더 현실적이겠네요. 자, 그럼 종합해보면 애플의 AI 부진이 단순히 뭐 기술 개발이 좀 늦어졌다?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렇죠. 기존의 애플 성공 공식이랑 AI라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 사이에서 좀 구조적인 충돌이 있었고 또 리더십이나 자원 배분 문제 그리고 애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같은 제약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. 하지만 뭐 그렇다고 애플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. 여전히 막대한 자본력과 또 엄청난 충성 사용자 기반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. 맞아요. 그 기반은 무시 못하죠. 네, 심지어 시리 공동 창업자조차 두뇌 이식 같은 걸 통해서 시리가 최고의 AI 비서로 다시 태어날 잠재력이 충분하다 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으니까요.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거네요. 자,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애플은 전통적으로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서비스 이걸 아주 긴밀하게 통합하는데 정말 강점을 보여왔잖아요. 그렇죠. 애플 생태계의 핵심이죠. 네, 어쩌면 애플의 진짜 AI 승부수는 단순히 뭐 더 똑똑한 챗봇을 만드는 경쟁? 이걸 넘어서서요. 예를 들면 증강현실 글래스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 같은 그런 미래의 하드웨어랑 AI를 딱 결합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? 아,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하드웨어와의 시너지. 네. 그때야말로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정말 애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AI 경험이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그려보시나요?